반갑습니다. 시간을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요. 저는 연천동천닷컴 뉴스 매거진 진흥회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으신 이병일 목사님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일 목사님은 강민교 신학대학 대학원을 졸업하시고 미국 웨슬리 신학교 목회학 박사과정을 수료했고요. 기독교 대한남주회 은대교회 담임 목사로 현재 재직 중이십니다. 그리고 현재 이화여대 평생교육원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는 이병일 목사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천 동두천닷컴 뉴스 매거진 20일이 주관하고 행복한 연천을 만드는 사람들 맑은 연천인 연천 희망대표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 연천군 지회 임진여울 영농조합법인 연천군 친환경 농업인연합회 카톨릭 농민회 우정부부 대광순회 연천군 특산단체협의회가 주최하는 인선 8기 연천군 후보자 초청 정책 토론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이 토론회 진행을 맡은 이병일입니다. 공정한 진행이 되도록 힘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6월 1일 전국적인 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지역을 위한 좋은 일꾼을 선출하기 위한 이번 선거에 연천 국민들의 많은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좋은 일꾼을 선출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토론회를 하게 되는데요. 연천군수 후보로 출마한 후보자들을 초청하여서 후보자들이 연천군수로 당선되면 어떤 정책을 펼쳐나갈 것인지 알아보고 검증하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모쪼록 이 정책 토론회를 통해서 연천 국민들이 이 지역을 위해 일할 좋은 일꾼을 선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진행될 토론의 순서는 먼저 세 분의 연천군수 후보자의 출마의 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진행자가 농업, 환경, 사회복지, 문화예술, 교육 5가지 주제에 대해서 각 후보자들에게 묻게 되겠고요. 그리고 10분간의 주도권 토론이 이어집니다. 마지막은 각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후보자들에게 묻는 질문은 사전에 각각의 항목에 대한 각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관계자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선별된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회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도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질문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는 질문을 함께 오늘 후보님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후보자들에게 부탁할 토론의 규칙이 있습니다. 먼저 시간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 후보자에게 주어진 발언 시간이 끝나면 종을 울리게 될 텐데요. 발언 시간이 끝나기 전에 발언을 마치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시간을 넘기면 진행자가 중단을 요청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정책 토론이니만큼 비방성 인신 공격은 서로 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연천군수 후보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토론의 순서는 사전 협의에 따라서 진행되는데요. 그럼 먼저 김덕현 후보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당 각 3분입니다. 네, 존경하는 연천 국민 여러분, 귀중한 시간을 내서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먼기로 가뭄 속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연천의 현실입니다. 국민의 힘이 선택한 기호 2번 김덕현 연천군수 후보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 김덕현 말도 잘 못하고 키도 1m 62cm 단신입니다. 그러나 저는 말은 잘 못해도 지금까지 맡겨진 일을 반드시 완수했습니다. 제 키가 작아서 불편한 것이 아니라 연천 국민을 우러러보면서 섬길 수 있는
기본이 되어 있어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연천은 수도권 인구 억제 규제와 군사지역 규제라는 이중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개발은 자치하고 온갖 규제로 묶여서 살다 보니 인구도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다 연천군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 두려웠습니다. 내가 태어났고 공무원으로 40년을 보냈고 나의 미래도 연천에서 마무리할 고향이 없어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연천군을 확실하게 바꾸고 새로운 연천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 혼자의 생각은 꿈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이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저와 손잡고 우리 연천을 확실하게 바꿔갑시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후보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제가 유세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좀 탁한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연천군수 후보자 유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연천군이 한쪽에서 30여 년 가까이를 집권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천군의 현실은 암담하기만 합니다. 정말로 답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계신 한 분 한 분이,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2018년도 경기도의원으로 당선을 시켜주셔서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연천군의 홍보대사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의정 활동을 하면서 31개 시군을 함께 도의원들과 다니면서 느낀 부분은 정말 연천군이 낙후됐구나. 정말 연천군이 어느 지역보다 31개 시군에서 여러 가지가 낙후됐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좀 가지고 있는 제 능력을 연천 군민들에게 또 연천군 내고향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쏟아 부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30여 년 가까이 연천군을 독차지해온 한쪽 당에서 연천군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는데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인구가 반토막이 나고 오래 산 사람들은 대대손손 200년, 300년씩, 400년씩 살았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대대손손 내려온 땅들을 다 팔고 연천군을 지금 떠나가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뻔뻔합니다. 이제부터 저는 연천군에 정말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군의원 8년, 도의원 경기도 1340만, 인구를 가지고 있는 예산, 경기도 교육청까지 합해서 40조 이상 되는 예산들을 특별 상임위원회, 예산 특별 상임위원회를 거치면서 그 예산들을 저는 다 다뤄봤습니다. 연천군의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발전을 시킬 줄 아는 사람이 됐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새롭게 변화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강철 후보 발언해 주십시오. 네, 존경사랑하는 유권자 여러분, 또 여기 오늘 행복한 연천을 만드는 사람들 모임들 외에 여러 가지 사회단체가 오늘 주관하는 토론을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인사를 드리게 돼서 대단히 반갑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임기, 민선 7기 임기 4년 동안에 좋은 사람들의 평화도시라는 슬로건으로다가 저희 모든 역량을 바쳐서 일을 해왔다고 자평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수원 출직에 당선되고 또 선거에 나설 때마다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연천 많이 변화했죠, 여러분들. 제가 아마 집권하는 4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보이는 게 대단히 많아질 겁니다. 지금 민선 6기에서 나온 사업들이 워낙 큰 사업들입니다. 우리 전철 연장 사업, 37번 국도 완성 사업, 또 3번 대체율에도 올해 이제 완성을 갖다 목표로 하고 있고, 국립전천현충원 사업 역시 올해 10월 정도는 시세 설계가 끝나서 착공이 내년 초 정도로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5년도에 완공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사업을 갖다 거치면서 여기에 설계력이 여러 번 이루어져야 됐습니다. 우리 전철 사업만 해도 1차, 2차의 설계력이 612억 원이라는 공비가 투자해야 되는 그야말로 재정 부담을 갖다 안게 되거든요. 국비 사업을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 군에서 설계력을 갖다 요구할 때는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들어주는 것조차도 우리 군에서 군비를 대는 조건을 받아 설계력을 갖다가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해냈습니다. 운이 좋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612억 원이 연천군에서 재정 부담이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순수한 군비를 갖다 612억 원을 투자가 되는데, 자연스럽게 우리가 재정 안정화 기준에서 충당을 하고 일을 할 수가 있어서 잘할 수가 있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사업들이 전개가 되었지만 그것을 갖다가 바로잡고 또 앞으로의 우리가 공공 투자를 하는 측면에 있어서 그동안에 우리가 실수는 번복이 돼서는 안 된다. 아직도 우리가 민간 투자 부분에서 연천군이 취해야 합니다. 관광을 갖다 이해한다 할지라도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이 턱속 물고 들어오는 그러한 기반을 갖다 아직 입혀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저는 민선 풀기, 제가 재선으로 당선되면 기반이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루어진 토대 위에 일도 할 줄 아는 사람이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우리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의 역량을 지켜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농업 관련 분한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천군은 경기도에서 몇 안 되는 농업지역이지만 대표적인 농산물 브랜드가 없어서 생산된 농산물이 유통업체나 가공업체, 도매시장 등으로 유통되어 유통비용으로 총 수입의 40%에서 50%가량이 외국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연천군에서 유통되는 농산물 대부분은 타 지역에서 생산된 것입니다.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 분야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인데요. 2021년 연천군에서는 푸드플랜 용역을 진행하여 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 연천군 내 유통체계와 생산, 가공, 소비체계를 만들 수 있는 푸드플랜, 먹을거리 종합계획이라고 불려지는데요. 그것을 제대로 실행해야 농민의 소득을 높이고 유통 판매 이익이 주민들에게 돌아가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시간은 각 1분이고요. 먼저 김덕현 후보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드플랜 정말 우리에게는 소중한 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5년 단위 계획으로 22년부터 26년까지 실행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단계별로 전략적인 방안이 수립되어야 하고요. 우리 연천군은 수도권 2천만 명의 안전 먹거리를 제공해야 할 의무 아닌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연천군은 그야말로 수도권 시민의 안전 먹거리를 제공하고 또 연천 국민에게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생산과 소비, 유통이 어우러지는 그로 인해서 국민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연천이 아닌가 합니다. 푸드플랜 사업이야말로 앞으로 잘 정착해서 안정화시켜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상호 후보님. 네. 연천군 푸드플랜 3단계 사업을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통합 먹거리 추진 체계가 급식센터 공적 조달, 통합 관리 체계를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푸드플랜 협의회를 구성을 앞으로 해서 연천 먹거리 기본 조례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안을 가지고
농축산물 가공식품이나 이를 통한 모든 음식물을 이제 말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지역 먹거리 관련 생산, 가공, 유통, 그 다음에 소비, 폐기까지 자연순환 등 이런 부분들을 전 과정을 통합 관리를 해서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는 네, 시간이 다 되었네요. 자, 다음으로 김광철 후보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드플랜 계획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에서 아직도 시행이 되지 않은 시군이 꽤 있습니다. 연천군이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푸드플랜 계획에 대해서 작년 말 정도에 저희가 작년 말에 이제 발표가 됐죠. 한 6개월 정도의 용역기간을 갖다 심도 있게 거쳐서 이루어낸 작품입니다. 여기는 뭐 잘 아시겠지만 생산서부터 유통, 수비까지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또 건강한 먹거리를 갖다가 판매하고 유통가격이 투명하고 해서 우리 지역 농업인들한테 또 그만큼의 어떤 그 판매를 통해서 선순환 판매를 통해서 이익을 갖다가 줄 수 있는 그런 플랜을 갖다가 말하는 것이거든요. 연천군은 우리가 31개 시군 중에서 가장 또 청정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저는 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를 갖다가 저희가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된 건 아니고요. 조례 제정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전담팀을 구성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농업 관련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구적 환경 위기가 심각하며 농업 분야에도 화학 농약과 비료 사용에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연천군을 친환경 농업지역으로 선언하고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지원 방안 마련을 제안하며 또한 친환경 농산물의 공공급식 확대, 타상 계층과 노인정 현물 지원, 군부대 급식 등 판로 확대에 대한 후보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유상호 후보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은 얼마 전에 생물권 보전 지역이라는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습니다. 또한 지질공원으로도 세계 지질공원으로도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70여 년 가까이 우리 지역이 여러 가지 특별한 기색을 통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반대로 이렇게 훌륭한 지역의 청정지역으로 이렇게 좀 발견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친환경 농법으로 만든 이런 것들을 정말 이제 앞으로 확대해서 판로를 제대로 개척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신당리 그 마을에 가봤더니 지금 농번기철이라 마을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농기철에는 밥을 집에서 먹기가 힘듭니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대부분이 다 식당에서 이제 음식을 시켜 먹는데 이 예산을 지원을 해서 마을 공동으로 그 식사를 제공을 해서 농번기철에.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우리 후보님들 답변하실 때 미리 좀 정리를 좀 하시면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김광철 후보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근에 우리 지역도 예외가 될 수가 없는데 제 조직이 화학비료 증가를 위해서 토지가 급속하게 지금 무기화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황폐화를 갖다가 막아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보다 저희가 여기다 방안을 갖다가 좀 강구를 해야 되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이 연천에 가장 안고 있는 것이 인주권의 문제입니다. 농업 인력에 대한 충원 문제이거든요. 특히나 올해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2년 넘게 지속이 되면서 그야말로 농민들이 아주 그 일꾼을 갖다 얻는 것 때문에 힘들 갖다 겪었습니다. 심지어는 인건비 인상으로 인해서 또 부담이 농업에 대한 부담이 엄청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하게 되면 일반 농업보다도 노동력이 배가 들어갑니다. 친환경 농업은. 그래서 여기도 저희는 농촌인력 중개센터를 확보하고 또 베트남의 동타성을 하려고 해서 외국 인력을 확보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덕균 후보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시한 바와 같이 연천군을 친환경 농업지역으로 선포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 상당히 선제적인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연천군은 유네스코 2관왕의 도시, 생물권 보존지역, 지질공원 갖고 있는 지역답게 또한 과거 정부에서 추진했던 비행유제
세계 평화공원이 어느 날인가는 실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우리 연천군은 아무리 시간이 가고 세대가 변해도 연천군의 주력 산업은 1차 산업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2천만 시민, 나아가서 대한민국, 나아가서 세계로 안전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곳 바로 연천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친환경 확대 재생산 지원은 지극히 정상이라고 합니다. 또한 친환경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서 우리 연천군이 군부대 연간 납품 111억, 학교급식 20억, 기타에서 약 연간 170억의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환경 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환경을 파괴하는 공해산업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고능리 및 늘목리 감파리 등 폐기물 관련 시설 허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광철 후보님 시작해 주십시오. 연천은 기회의 땅이자 위기의 땅입니다. 아직까지도 수도권에서 인근 지역에 비례해서 지가가 낮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좋은 기업들보다는 학교 기업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머리를 갖다 디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줄을 서 있습니다. 고능리에 들어서는 산업 폐기물에 대해서는 제가 1호 공약으로 채택됐습니다. 고능리에 들어오는 그 실체를 갖다 아시게 된다면 한 98만 밀방 정도, 한 100여만 톤 정도가 되는 거죠. 25톤 우리가 덤프트럭으로 한다고 한다면 5만 대, 4만 대죠. 4만 대 정도의 우리가 내림량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7년 5개월 동안에 이렇게 이제 굳히게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사실 뭐냐면 이게 무기물이기 때문에 썩질 않습니다. 이게 여기 들어서게 된다면 우리 인체에 암이 발생하는 마찬가지입니다. 불과 여기서 1km 안 되는 지역에 산업 폐기물 매력장에 들어섰다 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절대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덕현 후보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능리 사업장 폐기물은 누구보다 앞서 절대 반대합니다. 환경은 미래입니다. 우리 세대만의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미래 세대의 몫입니다. 김광철 후보께서는 고능리 폐기물 사업장의 골프장 체육시설 용지를 처음에는 부결했습니다.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입안 조건도 승인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책이 다른 여건 변화가 없는데 바뀌었을까요? 많은 900명이 반대했습니다. 이 반대한 인원이 전부 찬성으로 나선 걸까요? 그렇지 않으면 연천군 기본계획이 변경되었을까요?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상호 후보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능리 산업 폐기물 매립장에 대해서는 적극 반대합니다. 실질적으로 여기는 산림 보전지역입니다. 보전지역에 지구단위 계획을 하면서 실질적인 용도는 체육시설입니다. 체육시설을 가지고 지금 폐기물 처리장, 매립장을 지금 만든다고 합니다. 폐기물 처리장을 만들려면 지구단위 계획 다시 세우십시오. 체육시설 그대로 가야 합니다. 산림보전지역에 어떻게 폐기물 처리 들어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또한 지정 폐기물이라는 것은 여기에 들어오는 게 3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들어옵니다. 사업장 폐기물인데 인체에 엄청난 유독성을 피해를 주는 이런 지정된 폐기물입니다. 발암물질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이 개인 사업자한테 이런 것들 맡길 수 있습니까? 저는 정말로 이 사업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관에서 주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실질적인 개인이 주도하는 이런 업체는 예, 감사합니다. 환경 관련 두 번째 질문입니다. DMZ 보존과 이에 대한 장기적인 활용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묻고 싶습니다. 올해 중면, 왕직면 일대가 연천, 임진강, 두루미료, 도래지로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지로 지정되었으나 민통선 내의 타 지역에 건설 폐기물로
청소 작업을 하여 품질 변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고수익 작물만을 심어서 땅이 제초제와 농약으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이자 세계 지질공원인 제주도는 2021년 코로나 상황에서도 1200만 명의 관광객 중 67%는 제주 여행을 선택한 이유로 청정한 자연 환경을 뽑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DMZ 보전 및 DMZ에 대한 장기적인 활용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먼저 김덕필 후보님 시작해 주십시오. DMZ 척경지대는 세계 유일의 분단을 상징하고 평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연천군의 남과 북을 흐르는 임진강유에 맞닿는 중년지대를 비롯하여 이곳은 대한민국의 남북 교류가 열렸을 때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저는 적병 국제 경제 도시를 연천군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서울에 한강의 기적이 있었다면 남북 통합의 시대에 제2의 기적은 임진강이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지금 이 제 말이 머지않아 실현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DMZ는 평화를 상징하고 세계인이 함께하는 글로벌 경제도시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유상호 후보 발표해 주십시오. 국가지정문화재인 임진강 두루미류 도래지가 지정되어 있으나 보존에 대해서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모이주기, 현수막 설치, 인증샷 이런 부분들이 형식적인 행사들을 좀 막아내야 됩니다. 자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행위만을 허락해야 합니다. 요즘 그 두루미들이 비행을 하다 보면 전봇대에서 걸려가지고 죽는 사고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전봇대를 지중화 사업으로 병행을 해서 걸려서 죽는 사고들을 막아내겠습니다. 또한 자연공원을 만들어서 자연생태적인 세계적인 공원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생태 녹색 관광을 육성하고 세계자연유산 6대 모델 사업체에 해당 연천군 생태관광 육성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원센터 건립으로 청정자연을 지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광준 후보님 발표해 주십시오. 예, 우리 연천은 세계인이 함께 누릴 유네스코 2관왕의 도시입니다. 우리 세계 인류 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우리 한반도에 탄소 중립 지구로다가 지정하겠습니다. 또한 적경지역 DMZ연합 특별지자체를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국립지질공원 교육협력센터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 사막화 반기업학 사무국이죠. 이것도 저희가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세계지질공원은 뭐 지금 조성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에 우리 유 후보께서도 참 연천이 참 어떻게 하다 이렇게 발전이 좀 더디게 되었냐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연천이 다행인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이 저발전으로 인해서 31개 시군 중에서 자연하고 이 생태가 우수한 것이 최고의 경쟁력으로 이제 부상을 할 것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연천군에 잘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작년에만 해도 우리가 158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들어왔습니다. 예. 변화하는 도시 연천을 기대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이제 주도권 토론을 이 시간에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주도권 토론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김덕현 후보님이 먼저 시작해 주시고요. 시간은 10분입니다. 질문이 각 후보자에게 균등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질문에 대한 응답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아니요. 예? 주도권 토론. 그건 듭니다. 지금은 주도권 토론. 자, 저는 그 환경 문제를 거론하겠습니다. 우리 연천군의 가장 뜨거운 감자라고 할까요?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몇 년이 흐른 지금 갈수록 우리 연천 국민의 의견, 여론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 고능리 사업장 대리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반대한다고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은 우리가 보존해야 하며 사업장에 들어서는 인근 지역에 가장 가까이 있는 연천군의 47%가 거주하고 있는, 또한 연천군에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전국의 시가지 인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일 분수라면 결론을 내겠습니다. 골프장 용지, 체육시설 용지를 왜 변경 위반합니까? 체육시설 용지로 그대로 시설을 유지하고 그 자리에 골프장이 아닌 전국 의무의 삶도 윤택해 줄 수 있는, 한탄강과 어우러질 수 있는 어린이 놀이동산이라든지 청소년 수련 체험시설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빠른 결정력과 정책적 해안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지 않고 불과 폐지 결정 불과 판정을 내린 약 1년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조건부 위반 결정을 냈을까요? 우리 국민 여러분은 이 부분을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이 자리에 계신 김광철 후보께서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질문드립니다. 김광철 후보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소상히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 김덕표 후보께서 우리 사원업 폐기물 매립장권에 대해서 두 가지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여기는 거대 업체입니다. 이 거대 업체가 정말 여러 부처를 갖다 통해가지고 압박을 갖다 죄어왔던 게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들 정말 제가 우리 유력 정치인들 또 유력 우리 사회 구성원들 중에 제가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거 연천원에서 해줘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안을 받을 때마다 저는 김석현 전 후보님 있을 때마다 저는 일관되게 주민 동의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하지 못한다는 말. 아까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두 가지가 처음에 들어왔습니다. 산업, 이 폐기물 산업시설에 대해서 체육시설 폐지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산업 폐기물 매립장 이게 위반에 대한 두 건이 들어왔는데 그거는 이게 뭐 저희가 군수원자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문계위원회는 완충장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회부를 시켜서 그런 부결이겠습니다. 그 후에 이제 또 이제 무슨 용어인지 아니면 여기가 이제 그 체육시설이 골프장이 지금 폐지가 된 지가 사용을 못하게 된 지가 꽤 오래됐죠. 체육시설물로의 존재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할 수가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단일 거로다가 체육시설 폐지에 대한 거로다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사유재산을 갖다가 이게 권한이기 때문에 이 분야도 저희가 군계획인의 해부에서 거기에서 그 사유재산의 권은 그것만은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좀 모아줄 수 있게 판단이 되어져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2020년 12월 연천군에서 사업자에게 체육시설 폐지 결정에 대한 위반 불가 통보를 했습니다. 21년 10월 27일 위반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반 통보가 가서 사업자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다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군계 자문위원회 의견을 청취해서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시간까지 이것이 멈춰 있습니다. 멈춰 있는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가 의회 의견 청취 과정이 있죠. 의회 의견 청취 과정이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의회 의견에서 또 여기서 뭐냐면 우리가 여기 대책위원회, 반대 대책위원회에서 저희 얘기하는 게 이게 이제 공청회를 갖다 좀 실시해달라는 건 아닙니다. 저희는 그런 의견 절차를 다 수렴을 해야지만이 이것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늦어진 게 아니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불과 1년 전에 불가 통보가 위반 통보로 바뀌었을까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반 불가 통보의 사유입니다. 20년도에. 군 기본계획 방향성과 불가하다. 두 번째, 골프장은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존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래서 위반 불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조건이 해소되었는가요? 그래서 위반 계획을 했는지요? 예, 10분이 다 지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 분에게만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가능하면 골고루 질문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세 후보가 골고루 질문과 답변을 나눠서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덕현 후보님 주도권 토론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후보님들의 사회복지 정책 공약은 무엇이며 어떤 점을 중점으로 사회복지 정책을 실현하시겠습니까? 유상호 후보님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1분 대답하는 거고요. 주도권 토론을 제가 말씀드릴 텐데 그때 해주시면 됩니다. 2022년 4월 연천군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만 2024명입니다. 초고령 사회죠. 28.1%입니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저는 지금 연천군이 응급센터, 응급 환자들이 지금 잘못되어서 인근 파주나 일산, 의정부로 지금 나가는 실정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누리병원을 유치를 시켜서 어르신네들 또 우리 연천군의 의료복지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 응급센터라는 것이 어떤 유사시에 인근에 한 30분, 40분 거리들을 나가다가 돌아가시는 이런 정말 복지가 정말 의료복지가 정말 낙후지역으로 전락하고 나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리병원 유치로 제가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예, 감사합니다. 1분씩 주어졌는데요. 다음 기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후보는 김광철 후보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이제 예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사회복지 비중이 뭐 어느 자치단체나 가장 높은 퍼센티지를 갖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좀 시행이 저희가 사회복지 분야 쪽에서는 잘 시행이 되고 있다 하는데 우리 아직 연천군에서 저희가 부족한 게 장애인 복지관이 아직 설립이 안 됐습니다. 우리가 장애인의 수가 많지는 않지만 이 장애인 복지관을 갖다가 설립하는데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군립 노인요양시설 건립 및 그거에 따른 일자리 창출권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저는 공약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영유아 무렵 적응이라든가 돌봄기관 노인 장애인 치료비 감면이라든가 공동육아센터 관리, 초등돌봄 지원할 청소년 문화관광 조성 등 이런 것들이 촘촘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덕현 후보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우리 연천군이 27.8%의 고령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평균
17.5%. 저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정책을 구현하겠습니다. 생애 주기별이라면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을 말합니다. 100세 시대는 앞으로 올 길이 아니라 우리 발밑에 와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연천군은 노인층이 두텁기 때문에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정책이 실현되어야만이 청소년을 중심으로 영유아, 아동에게까지 살기 좋은 곳, 어느 도시보다 복지 정책이 차별화되고 안정된 지역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들은 현장에서 벌어지는 사회복지 서비스에 관련된 고충을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처우로 인해서 이직률이 높고 사회복지 시설이나 단체의 인력 수급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후보님들의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이 있으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철 후보님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사가 우리 연천군에 한 250명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취업 기관에 따라 가지고 사회복지사의 어떤 그 수급, 어떤 급여 상태라든가 아니면 수당 같은 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여기 현재 초계선비로다가 5만 원을 갖다가 이렇게 지급을 갖다가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 영리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는 아직도 지급이 좀 되고 있지 않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사회복지사로다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열악하고 또 아니면은 아주 힘든 조건에서 근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재선이 되게 된다고 한다면 이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 개선에 현재는 5만 원 정도가 우리가 지급이 되는데 그 이상의 어떤 처우 개선이 진행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 대표님. 사회복지사의 기능은 참 시민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면장 시절에 사회복지사와 함께 근무를 해봤는데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직군입니다. 어떠한 소명의식, 인권의식, 배려가 앞서지 않으면 사회복지사 역할은 도통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 개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처우 개선은 처우 개선비 5만 원과 특수근무수당 10만 원이 대표적인 처우 개선비입니다. 시설 유형에 따라서 민간 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특수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김덕현 군수관리는 반드시 개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상호 후보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그 연천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를 구성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연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원 향상에 관한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활용을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 중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인 이러한 부분들을 촘촘히 나와 있는 이 개선 사항들을 전혀 지금 적용을 시키지 않고 처우를 개선을 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조례를 제대로 발의를 해서 처우 개선을 확실하게 해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사회복지 관련 세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한 질문인데요. 장애인 2인 이상을 고용할 때만 장애인 고용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인데 장애인 1인을 고용하더라도
장애인 고용 지원금을 연천군에서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덕현 후보님 말씀해 주십시오. 사업장의 장애인 고용은 50인 이상은 의무이나 그 미만은 용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연천군과 같이 소규모 사업장이 많은 군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역차별이랄까요,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정부에서는 2022년도에 한시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해서 시범사업을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연천군도 조례를 제정해서 지급 근거를 마련해서 집행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상호 후보님 발표해 주십시오. 2022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진행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1월 1일 이후에 근로자를 신규 고용해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2022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장애인 신규 고용 장려금 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를 해서 자세하게 지원 내용들을 숙지를 해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광철 후보님. 앞서 후보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제약조 21조에 이게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 사실 고용노동부에서 어떤 표준안을 갖다 정해가지고서는 어떤 기업체의 장애인을 갖다 의무적으로 했던 사안이거든요. 저는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50인 이하 사업체가 많은 사업체고 2인 이하의 사업체에서도 이거 갖다 시행해달라는 이런 아니거든요. 재정의 문제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됐을 때 자전거가 어떻게 좀 충당할 수가 있는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과 이거는 전충이 좀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가 조례안이 좀 제정이 된다고 한다면은 장애인 고용 촉진에 대해서 우리 공비부를 갖다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갖다 마련해 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유상호 후보님이 주도권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덕현 후보자님께서 폐기물 내립장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반대를 이제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법적인 절차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그 행정 절차, 소송들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소송을 걸 수도 있지만 또 저쪽에서도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소송 시에 우리 지금 담당 공무원들이 이 소송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연천군에서 지금 책정되어 있는 예산은 3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송 비용을 위해서. 그러면 이후에 또 대법까지 갔을 때는 실질적인 예산이 지금 지원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 일단 김덕현 군수후보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사업장 무조건 반대에 따른 소송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담대한 도전과 새로운 연천의 길을 열고자 하신다면 그렇게까지 한계 규정에만 얽매서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선 군수는 국민의 손에서 선출됩니다.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행정행위에 대해서 국장, 과장, 중관에 한 행정행위도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관행이니까, 상식이니까 안 된다는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지역이 원하고 국민이 원한다면 밀어붙일 수 있는 도전과 용기, 강인한 추진력, 그 뒤에
무엇이 그렇겠습니까? 네, 지금 질문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송 비용이 3천만 원까지 지금 지원이 가능한데 이 3천만 원 이상이 대법까지 갔을 때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공직자들이 실질적으로 3천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 때에는 소송 비용이 개인이 부담을 합니다. 이러한 그 부적절한 부분들을 연천군에서 소송 비용을 마련하지 않으면 상당히 그 개인 그 팀장이나 공무원들한테 문제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소송 비용을 연천군에서 마련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련 규정을 바꾸면 됩니다. 왜 3천만 원을 고시하십니까? 3천만 원을 3억으로 바꾼들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주민이 원해서 지역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그것이 1,000만 원, 2천만 원 얽매서야 되겠습니까? 연천군의 현실이 지금까지 낙후된 것은 유상호 후보께서는 정치적인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국민을 위한 지방행정은 정치의 논리를 잣대려면 안 됩니다. 저는 행정가입니다. 연천 군민과 함께 살아온 행정인입니다. 행정가로서 담대한 도전으로 새로운 연천을 만들 수 있다는 제 의지는 연천 분수할 수 있는 지방자치는 지방자치 관련된 조례와 규칙은 잠깐만 제가 주도권이 있어서 할 수 그 있도록 얘기까지는 좀 참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저는 지금 선임 비용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그 공직자가 이렇게 개인이 소송 비용을 다 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천군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확대가 돼서 공직자에게 손해가 가지,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김덕현 후보님께서 앞으로 2030년까지 10만 인구를 만들겠다는 공약사항을 내셨습니다. 10만 인구는 지금 현재 앞으로 8년이나 걸리는 이런 시간들입니다. 인근의 파주나 일산, 의정부, 양주, 포천, 하물며 가평, 양평까지 지금 가평이 지금 8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평은 13만입니다. 인구가. 그런데 연천 인구가 4만 2천으로 지금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파주가 지금 50만에서 100만을 바라보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앞으로 당장 인구 늘리기 정책을 저는 실시해서 5년 내에 10만 인구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10만 인구를 8년씩이나 걸려서 이렇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길래 이런 계획을 세웠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5년 내에 10만, 8년 내에 10만. 그 차이를 가지고 이렇게 몇 점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접경국제 평화도시, 평화경제도시. 저는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군수가 되면 완전히 뜯어고칠 겁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홀분인 국가균형발전. 지난 이재명 도지사를 보셨지 않습니까? 연천 군민이 5만 6천 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공기관 유치였습니다. 이루어졌습니까? 희망 공문을 당했습니다. 연천 국민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저는 전략적 판단 미스라고 합니다. 일단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늘리기 정책 얘기라는 때 이재명 그 정치의 논리를 또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겁니다. 예산 특별조정교부금 몇백억 가져왔습니다. 인센티브. 공공기관 유치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인센티브이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천군의 초등학교들이 폐교가 되고 사람의 경쟁력인데 연급센터가 없고 영화관이 하나 없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목욕탕이 지금 없어진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인근에 있는 대도시에 10만 가까이 되는 데는 조그만 브랜드 하나, 스타벅스라고 이런 브랜드 하나 없어가지고 그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인근으로 빠져나갑니다. 우리 군인들이. 이렇게 인구가 지금 하루빨리 늘리기 정책을 우리가 시행을 해서 인구들이 이 정책을 통한 세비도 늘려나가야 되고 또 도로도 깔아야 되고 도로가 2차선 도로가 군인들 훈련만 하면 지금 지나가지 못하는 이런 도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연천군에. 타 지역 가보십시오. 기본이 4차선입니다.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2030년에 돼서 10만을 늘려나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대책이 어떤 대책인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그 대책은 이 자리가 아닌 차후에 군수가 되면 제시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근의 공두천이 지금 10만 가까이 되는 전철이 개통되고 나서 늘어났습니다. 17년, 18년 동안 시승격 이후에 7만 이상 머물러 있던 지역이 10만으로 늘어났습니다. 저희 연천은 전철이 개통되기 지금 바로 앞에 있습니다. 저는 전철 개통과 함께 3번 국도 또한 내년 4월이면 개통이 됩니다. 이제는 서울 연천이 1시간 거리대로 좁혀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서울 연천 고속도로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인구를 늘리려면 도시계획이 제대로 돼 있어야 됩니다. 저는 도시개발공사를 설립을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완전히 지금 연천군이 지금 50년, 60년 전에 만들어 놓은 도시계획을 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을 해서 체계적으로 각 읍면에 도시계획을 설립을 해서 행복 청년, 행복 주택을 3,000호를 제가 건립을 해나가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또한 직업이 창출이 돼야 됩니다. 직업 창출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국가산업단지를 50만 평 정도 제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직업 창출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인 이 사업들이 진행이 되면서 직업 창출이 돼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주거지역이 만들어지고 신도시, 미니 신도시가 또한 계획을 세워서 갈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호 후보님 무조건 토론 수고하셨고요.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공평하게 좀 균등하게 좀 질문을 좀 두 후보에게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공통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16년에서 2018년 당시에 8,400여 명의 동의로 청원서를 냈던 작은 영화관 설립 추진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잊혀진 사업이 되고 말았죠. 영상산업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현재 연천군에는 수레 아트홀이 있지만 동시상영관으로서의 위상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아직도 연천군민은 영화를 보려면 양주나 의정부로 나가는 실정입니다. 지역 주민 군장정의 여가 문화를 위한 작은 영화관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후보님들에게 묻습니다. 먼저 유상호 후보님 시작해 주십니다. 네, 우리 작은 영화관 설립은 우리 김강철 군수님이 군수를 하실 때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국민회관짜리 역적, 전국 역 앞에 복합문화센터를 건립을 200억 가까이를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 도중에 우리 주민들의 또 여러 가지 또 열망들이 합해져서 200억 정도면은 우리가 투용자 심사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00억 이상이 넘어가면 또 그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추진되다가 무산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제가 잠깐 빠뜨렸지만은 영화관도 하나 없는 지역입니다. 네, 사업이 안 되니까 영화관 사업을 못하는 겁니다. 개인 사업으로 원래 추진이 돼야 될 사업들이죠. 공공의 어떤 사업들을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상황이라 그러면 충분히 벌써 작은 영화관 만들었어야죠.
예, 감사합니다. 제가 추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경철 후보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우리 지난 선거에서도 2,000여 명이 우리 8,000여 명으로 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아마 서명을 받아서 제출을 했던데 지금 우리 서거 후보가 얘기했듯이 저희 전국문화센터 그 자리에다가 저희가 복합문화여관 형식으로다가 이렇게 추진을 해달라는 건의사항이 있고 추진위원회 지역하고 저희가 여러 차례 그 협의 과정을 갖다 거쳤습니다. 하는데 그거는 지금 뭐 그때 우리 그 이재명 지사죠. 또 이제 그때 여기 우리 더불어민주당 지구당 위원장께서 아마 어떤 자리에서 위원장 모이는 자리에서 지사하고에 한 200억이라는 건 프리미어십을 갖다가 이제 거쳐야 되니까 뭐 190억 정도를 갖다가 이렇게 지원해 주겠다라는 그런 안으로다가 적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다가 이게 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는 어려웠던 것입니다. 지금 뭐 우리 후보들 말씀대로다가 이 지역의 어떤 문화시설에 대한 걸 갖다가 단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발표가 된다고는 가능한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 심의위원회에서도 반대됐거든요. 그래서 추진을 갖다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덕현 후보님 주시죠. 좀 끊이지 않는 우리 지역의 문화의 공간이죠. 작은 영화관. 수요 아트홀레 그 소공연장을 그 CGV 영상관으로 하는데 아마 우리 시민들의 만족도는 크게 높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작은 영화관 문제가 자꾸 되기는데 작은 영화관 저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단독 신축은 안 됩니다. 복합 몰록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 분야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에게 건강 증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천군에서는 수영, 볼링, 생활체육 등을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연천군 주민의 대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원 시스템 형식의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후보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김광철 후보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장 우리 건립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여러분에 잘 아시겠지만은 연천읍에도 일본 아파트가 이제 거의 다 이제 올라서고 있습니다. 수영장이 연천읍에 2개가 존재하는 것은 운영상 저희가 운영비가 상당히 소요가 되기는 맞지 않는다 판단이 되어졌는데 거의 전국 주민들이 한 50% 이상을 갖다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기가 왔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은 볼링장과 더불어서 또 종합 이렇게 우리가 레포츠 타운으로다가 또 문화 타운으로다가 이렇게 복합적으로다가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덕현 후보님. 저는 이 부분을 문화 헬스케어 센터라고 규정합니다. 제 공공을 구약집에 들어있습니다. 문화는 작은 영화관, 헬스는 수영장과 볼링장입니다. 케어는 스포츠 건강, 스포츠 마사지, 이 부분이 종합된 융복합된 건물을 전국 시민이 나아가서 연천 군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적정한 공간을 찾아 제 임기 내에 개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상호 후보님 답변해 주십시오. 네, 저는 목욕탕이 없다고 합니다. 실질적인 이 목욕탕은 일반 우리 주민들이 정말 매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목욕탕 시설이 없습니다. 목욕탕 시설, 그 다음에 연천에 수영장이 있지만 전국 주민들이 활용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전국의 수영장, 또한 볼링하는 분들이 볼링장이 열악한 상황이라 실질적으로 이용하기도 어렵지만 외부에서 어떤 스포츠 볼링 대회를 열었을 때 연천이 정말 열악한 상황입니다. 함께해서 복합문화 스포츠 센터를 건립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복합문화 스포츠 센터를 건립을 할 때 전국적인 규모로 전국대회가 열릴 수 있도록 이렇게 스포츠 센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문화예술 분야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예술인 및 국민의 창작 활동과 수익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양평, 온우리 리버마켓과 같은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가지질공원의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생태적 조건을 고려하여 자연적 아름다움을 살리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연천 리버마켓에 대한 후보님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김덕현 후보님 대답해 주십시오. 당연히 필요합니다. 우리 연천군이 어떠한 지자체입니까? 운하의 도시며 물의 도시입니다. 그것은 한탄강과 임진강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호리 리버마켓은 양평에 있으며 광주 본장에 있으며 얼마 전 포천 한탄강도 리버마켓을 개장했습니다. 셀러가 아닌 작가가 먹는 공간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작품 활동과 문화여가 생활을 나아가서 동네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리버마켓은 그 어느 지자체보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연천군에서 반드시 시작해야 할 사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상호 후보님. 저는 경기도 의원을 하면서 연천의 그 장이 재래시장이면서 5일장인 그런 장이 지금은 아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열리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도와 함께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지금 1000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들이. 또한 전철 시대를 맞이해서 상시장으로 지금 바꿔나가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리버마켓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팜버스 마켓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열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팜버스 마켓도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장소는 어린이 교통체험연대에서 한 달에 2번인가 이렇게 팜버스 마켓이 열리듯이 이 리버마켓 또한 연천군의 천혜의 자원에 이 공간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임진강 주변, 한탄강 주변에 리버마켓을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김강적 후보님이 주도권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예. 우리 김덕현 후보님께서 아까 오릉리 산업의 폐기물 매립장 건에 대해서 체육시설 그 폐지안에 대해서 그것을 갖다 어떻게 진행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는 이런 데에 대해서 상세하게 물어주셨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우리 김덕현 후보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4년에 군수를 갖다 재임을 하면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각종 여론조사가 제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여론조사에서 거의 제가 알기로는 15% 이상의 차이를 갖다 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상식과 공정의 논리라고 한다면 15% 이상의 논리면 거의 터치를 못하는 겁니다. 오차범위 내에서 있을 때 그거는 중앙당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터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한간에 여론조사들이 자잘합니다. 이 공천 과정에 어느 특정 기업이 개입을 합니다. 물론 사기업이라는 것은 어떤 로비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정말 어려운 길을 갖다 선택을 했습니다. 무소속이라는 4분의 1을 갖다 선택을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김덕현 후보도 저하고 우리가 공천 신청을 4명이 같이 했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김덕현 후보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단순합니다. 모두 발언에 분명히 밝혔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닌 행정가입니다. 정치에 관심도 없으며 정치를 할 수도 모릅니다. 제가 군수 경선에 나온 것은 처음입니다. 전 정치 경력은 미천합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한 타겟이 있습니다. 목적지가 있습니다. 제가 지향하는 그것은 우리 연천 군민이십니다. 그리고 연천 지역입니다. 저는 오직 연천 군민이 선택하면 군수가 될 것이요 선택하지 않으면 깨끗이 돌아서겠다고 각오를 하고 연천 군수 경선 과정에 임했습니다. 자, 김 의원님, 거기서 말씀을 제가 잠깐만 좀 이렇게 끊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대화의 장이 되면 안 되시니까요. 제가 여쭤본 거는
공선 우리 경선 과정이 공정했냐 이런 얘기를 여쭤봤는데 지극히 공정했습니다. 이번 그런데 잠깐만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그렇다 그런다면 아까 우리가 이 공천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만들어준다는데 동의하시죠?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 시민들의 우리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특정 후보를 갖다가 원했습니다. 집회상에서 했음에 불구하고 이것이 공정했다 이렇게 말씀을 이게 상식이 있는 답변입니다. 그 이면에 네. 이면이지 않습니까? 연천신문 4월 18일자를 보세요. 이 자리에 나오신 분 다 읽어보진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공천권자가 아닙니다. 단순한 4명의 경선 주자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에게 그 공천 과정을 물으신다면 저는 단호히 공정했다고 답합니다. 제가 상식적인 것만 이렇게 답변을 갖다 질문을 좀 드린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분명히 좀 많은 말씀을 좀 드리지만은 연천군의 상식과 저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공정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인구는 우리가 서울시보다 1.1배이지만 인구가 43,000명의 지역에서 업무 술수가 나는 거라고 특정 집단, 이 집단의 어떤 행위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사실입니다. 저는 제가 폐기물 매입장을 갖다 반대한 것이 저희 공천에 부적격 사유가 한다 그러면 저는 100번이라도 탈당하게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김 후보와 달리 30여 년을 갖다가 보수에 당해서 원시되는 사람입니다. 지난 4년 전에도 그 탄핵의 광풍 속에서도 주민 여러분이 저를 갖다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수를 갖다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연천의 어떤 거래 자본 집단, 투기 자본 집단의 어떤 그런 것을 인해 가지고서 어떤 이런 것이 좌지우지가 되고 우리가 거기에 줄을 서야 되고 하는 이런 행태는 우리 연천군이 그동안 많이 주장을 했겠지만 그래서 연천군이 지존의 목소리, 자존의 목소리를 갖다 내지 못했나 이런 생각을 갖다가 좀 하게 됩니다. 유성호 후보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물어보니까 공약서죠. 공약서를 준비를 못 하셨더라고요. 왜 그러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공약서 말입니다. 공약서입니다. 공보물이 아니라 공약서를 준비를 못 하셨더라고요. 공약서는 제가 지금 현재 질문 내용들만 제가 지금 가져왔기 때문에 오늘 차후에 내가 궁금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또 우리 유상호 의원께서도 본인은 재선하시고 또 도에 올라가서 또 이렇게 경험을 갖다 크게 쌓으신 분이신데 자료를 좀 뒤쳐보다 보니까 공약서가 좀 부족해서 제가 제안을 갖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료 좀 선택에 신중을 좀 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주어졌으니까 저는 그 유상호 후보에게 문화관광 부분에서 짤막하게 1분 정도 연청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네. 저는 그 문화관광 상임위원회에서 2년 동안 역임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 연천군이 역사관광, 생태관광, 또 지질, 여러가지 관광, 평화관광도 있습니다. 이런 관광 분야들이 지금까지는 보존이 잘 됐습니다. 그런데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모든 것들이 함께 공존을 해서 관광객이 유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보존만 해서는 안 된다. 어느 한 가지라도 제대로 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복원하는 작업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 외부에서 사람들이 관광객이 들어왔을 때 이제는 연천에서 돈을 쓰고 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하룻밤이라도 1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체류형 관광으로 저는 분명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도에서 체류형 관광에 관한 지원에 관한 예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연천이 지금 현재 도라산 전망대가 파주에 있습니다. 그런데 연천에 평화관광이 대표적인 우리 지금 저 오산 28사단에 있는 태풍전망대가 좀 정리 태풍전망대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태풍전망대를 주차장이 하나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들어가면 입구가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한 거기에 편의시설을 더 보충을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 연천 해풍 전망대를 방문을 해서 돈을 쓰고 가게끔 만들겠습니다. 제가 이 관광 분야에 대해서는 저 역시 동감을 합니다. 연천구는 앞으로 관광 사업이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생태 사업이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연천구는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십시오. 연천군이 저개발돼서 자연 생태가 잘 보존된 것이 오히려 저는 가장 큰 경쟁력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아들, 딸들이 여기에 머물 수 있는 직장, 좋은 일자리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관광 수요에 따라가는 것은 좋은 일자리가 많이 양산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4년 동안을 통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하면서 이제 기반이 동서남북 중앙까지 완성이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김덕진 후보에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김덕진 후보 평소에 이제 우리 유엔 사무국에 유치되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통일 미래 포럼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접근하는 데는 이게 우리가 특산 정부가 보는 시각이 있고 뭐다 그 시점이 있거든요. 이 부분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진행이 되는데 또 한 가지 무엇인지 말씀. 유엔 제5사무국은 우리 지역 김성원 의원의 공약이고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2번에 걸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유엔을 통한 유엔 제5사무국 나아가서 우리 연천군 유네스코 2관왕에 걸맞는 국제 환경기구를 연천군 중명 일대에 유치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따라서 제5사무국은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가야 합니다. 하지만 단계적인 절차를 거쳐서 유엔 국제기구부터 유치한 이후에 여건 형성이 되면 유엔 제5사무국도 유치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출마하면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김덕진 여러분 잠깐만 좀 시간을 조금만 줄여주세요. 아니 어떻게해서 그것까지만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덕진 후보님한테 다시 한번 좀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전에 40여 년간 갖다 공직생활 하시는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김각철 후보님 주도권 토론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이제 사회자 공통 질문으로 교육 분야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5가지 척도로 조사한 연천군 사회조사 결과 초중고 학부모만 응답했습니다. 전반적인 교육 인프라가 부족하지만 공교육 측면에서는 70.8%로 긍정적인 반면 학교 교육 이외에 교육 만족도는 54.6%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공교육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연천군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커서 연천군으로 발령받는 교사들 대부분이 신규 교사들로 채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연천군에서도 학교 교육 활동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연속적이기보다는 매년 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단발적이고 행정 소유 과다로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입니다.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공모 방식이 아닌 총액 지원의 형태로 교육계에 일임하는 방안이나 교육지원센터 설립으로 학교 행정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후보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유상호 후보님이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센터 설립은 경기 교육감과 관련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연천교육청과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정확한 답을 드려서 드립니다. 먼저 이 얘기 전에 우리 연천 교육에 대해서 정말 우리 전체적인 예산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퍼센트로 지금 보이는 상황이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학부모들하고 연천 고등학교하고 전국 고등학교의 실질적인 지금 학과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연천에 있는 보통과가 한 과가 있지만 30명 미만입니다. 군자간에서 공부는 열심히 하지만 또 우리
지역에 있는 농촌형 전형으로 해서 400원 안에 학교는 가지만 아이들이 거기서 1학년, 2학년 정도 다니다가 견디질 못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연천과 전곡이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건철 후보님. 방금 예산 총액 지원제에 대해서 사회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1년마다 우리 사업비가 좀 진행이 된다는 것은 저 역시도 좀 문제가 있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지속적인 사업보다 좀 추진될 수 있게 예산 총액 지원제를 갖다가 검토하겠습니다. 요즘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육비로다가 지원되는 사업이 14개 사업에서 38억 원 정도를 갖다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총액 예산 대비해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아직 적은 숫자입니다. 우리 국내 학생 인구는 4천여 명 정도 되거든요. 저희는 이 원스톱 어떤 교육제를 위해서 전에 이재정 교육감 때에 우리 아이들의 어떤 학력 향상을 위해서, 교사 향상을 위해서 통합의 어떤 그런 학교도 한번 구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1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되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한번 구상도 한번 저희 주민들하고의 토론회 통해서 그런 것이 가능하다면 토론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무조건 우리가 2세에 대한 교육 문제에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덕근 후보님. 네, 먼저 그 공모 방식이 아닌 총액 지원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상당히 그 선제적입니다. 자율성을 강화해야죠. 규제와 관리 행정은 지나갔습니다. 신뢰 속에 믿음 행정을 펼치는 것이 이 시대 행정입니다. 과거의 공모 방식과 총액 지원 방식이 병행해서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소 문제점이 발견돼서 다시 공모 방식으로 전환됐는데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이제 연천교육지원청에서 교육 관련 예산을 자율성 있게 즉 탄력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지원센터에 관해서도 단계적으로 접근이 필요합니다.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절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미래지향적이라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육 관련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반면에 지역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책으로 긴급 돌봄 등이 필요한 청소년 쉼터 운영, 정작 주말에는 운영되지 않는 복지관 등을 개발하여 청소년들의 동아리나 꿈의 학교 운영, 공간 확보, 그리고 진로를 위한 진로 높은 수준의 진로 체험 시설 운영 방안 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광철 후보님. 저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지금 연천고등학교, 전국고등학교 실업계학교가 있는데 사실 여기 취업률이 좀 저조합니다. 빅스산업단지 내에 계약대학과 계약대학원을 갖다가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에 산업단지에 우리 기술이라든가 또 아니면 산과 선해라든가 이게 클러스터 기업들이 형성이 좀 MOU가 체결이 되는데 그쪽이 오히려 인턴십으로 좀 연결이 되어서 아이들이 취업하는 데 걱정이 없고 자랑스럽게 이렇게 학과를 갖다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갖다가 좀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덕근 후보님. 먼저 복지관이 공공 서비스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주말 시간에 개관하지 않는 것은 안 됩니다. 누구를 위한 복지관입니까? 저는 분명히 즉시 개관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서 제가 군수가 되면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UCLA 대학과 협약식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연천 조제 2개 고등학교 학생을 매년 장학금으로 유학을 보내서 우리 연천군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겨냥하는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데 첫 발걸음을 띄우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상호 후보님 발표해 주세요. 청소년 쉼터 운영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개방을 즉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 서울런이라는 그런 온라인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런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강남에 있는 서초에 있는 유명 강사들을 온라인 수업을 2시간 내지 3시간씩 연천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반가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육 관련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신규 교사 과다, 장기 근무 기피 등 교사 세대 불균형이 발생해 보이는 연천군 교육 현장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규 교사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한 후보자님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김덕현 후보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신규 교사 부서벽지, 오지 관련 문제는 가점제를 통해서 커버해 왔으나 여러 해 전에 폐지됐습니다. 저는 우리 연천군청 공직자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들의 자녀를 가리키고 있는 지역 내 교사들에게도 경기도 교육관과 연천교육청과 협의해서 숙소 지원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상호 후보님 답변해 주십시오. 네, 지금 현재 연천군에 우리 교사 간사가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서 지금 계속 확대를 하고 있지만 이 교사분들이 안정적으로 환경에서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교사 간사를 다각적으로 모색을 해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전국에 원하기 때문에 전국 지역에다가 간사를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광철 후보님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답변에 빠뜨린 답변이 청년 쉼터 조성에 대해서 즉시 개방 문제와 더불어서 우리가 전국 연천뿐만이 아니라 각 읍면에 우리 청년 쉼터가 좀 조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에 대한 우리 초기의 손바닥이죠. 여기에는 현실적으로다가 우리가 여러 가지 법상으로다가 어려운 점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여기 가족이 내려올 수 있게 된다 하면 우리가 절월세 지원 문제에 대해서 교사분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경력교사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초일교사들이 많이 발령이 돼서 일전에는 뭐 가점 때문에 우리가 이 지역을 갖다 좀 선호했지만 그런 것도 없는 상태라면 또 유용한 교사라든가 이런 분들 갖다 또 하는 것은 우리 초년자원 갖다 잘 지켜나가서 이분들이 여기서 힐링하고 돌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다 조성하는 게 더 우리가 메리트가 있다 판단이 되어져서 이렇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이 질문한 내용들을 후보님들에게 묻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질문은 아마 미리 사전에 고지가 되지 않은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 후보님들이 대답하는데 좀 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개의 질문을 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연천군 문화체육 발전을 위한 비전으로서 연천군 문화재 관리 및 활용 방안, 에 대해서 먼저 유상호 후보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가 실질적으로 연천군의 문화재보호법이라는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은 저희들이 우리 구석기 축제장 하나만 봐도 나무를 심을 때 파서 심는 게 아니라 위에다 봉우리를 흙을 위에다 올려서 나무를 심을 정도로 그 정도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관광을 우리가 목적으로 문화재를 활동을 좀 해야 되는데 조금 그 안에
자료 확보가 조금 미비한 상황인데 또 이거를 관광의 목적으로 가지고 복원을 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귀화모터가 있는데 거기에 자료가 좀 부족하다고 그거를 우리가 관광의 목적으로 쓸 수 있는데도 그걸 제대로 복원을 못 시키고 지금 방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활동을 잘해서 전국적으로 알고 있는 귀화무의 터가 연천에 있다는 걸 알면 깜짝 놀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으로 우리가 습관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김광철 후보님. 우리 문화재 종류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있는데, 그런 유형문화재는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6.25 전쟁을 겪으면서 거의 다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을 복원시키는 데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경비가 소요가 된다며, 그런 연차별로 우리 미술록 선생의 은거당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인장선언의 보건 문제 등등 해서 이런 문제들은 연차적으로 저희가 당연하게 밟아서 문화재를 갖다 복원시키겠다 하는 말씀을 갖다 드리고요. 하나는 연천군이 옛날부터 전쟁터잖아요. 삼국시대부터.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가 6.25 전쟁 때 16개국이 연천군에 다 참전을 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공군이 참석을 했는데 폭격을 갖다 이쪽에 했다 그러니까는 연천에서 모든 전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가 6.25에 대한 메모리얼 파크 사업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를 성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인사면 동의를 갖다가.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각국 정부와 협력을 해서 대사들을 초청한 다음에는 큰 사업이 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덕현 후보님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연천군은 문화의 복음, 다양한 역사와 문화가 흐르고 있는 것이 우리 연천군입니다. 저는 이러한 연천군을 더욱더 가치의 극대화를 위해서 문화재단 설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문화 수도를 꿈꾸고 있습니다. 세종시에 행정수도가 있고 서울시에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 있다면 대한민국의 문화수도는 연천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 길을 향하여 이 자리에 계신 학계 전문가의 고견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젊은 층이 연천으로 이주할 때 취업과 생활 대책 방안을 마련해 줄 수 있는가, 군수로 당선되시면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것은 김광철 후보님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우리 2세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축산 분야, 농업 분야에서 대농 분야. 대박내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생각한 50%가 무너졌지만 지금 30%가 더 무너졌습니다. 실은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여러분. 대도시에도 아주 생각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희망을 보는 것은 거기에 좋은 대학교를 나와서 좋은 대기업에 있다가 지금 와서 제조업을 갖다 하는 친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커피를 만들고 있어요.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SNS를 통해서 판매를 하는데 대단한 어쩌면 젊은이들 귀감이 되고 또 어느 부분은 지금 우리 연천 어쨌든 물체국도에 들어와서 음식점을 갖다가 그 스파게티라는 음식점이죠. 이거와 커피를 동시에 하고 있는데 뭐 아주 뭐 이게 매출이 높고 예약을 해야지만 그 자리에 갈 수가 있는 걸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제 좀 희망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위해서 청년 지원 사업, 그 다음에 청년들이 여기에 정착한다고 했을 때에 어떤 임대를 갖다가 우리가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도 검토하겠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덕현 후보입니다. 우리 연천군의 산업의 고도화와 젊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전제하에 수도권의 청년층 유입은 가속화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가칭 창업 청소년 대리센터라는 기구를 만들고자 합니다. 여기서 창업 활동을 하고 연구를 하고 청년들 간의 소통을 하고 나아가서 외부에서 온 청년들이 하루빨리 연천의 문화를 기억해서
안정적인 삶을 꾸려낼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상호 후보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 시대를 맞이합니다. 저희들이 젊은 사람들을 연천군에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주거지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저는 청년 행복 임대주택 20년, 30년짜리를 실질적으로 주거가 될 수 있는 주택을 3,000호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청년들이 들어와서 전철을 통해서 출퇴근할 수 있는 또 지역의 직업 창출이 됨으로써 그 젊은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주거지가 해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어느덧 오늘 토론회의 마지막 시간에 이르렀습니다. 각 후보자의 토론 마무리 발언으로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발언 시간은 후보자당 각 3분인데요. 마지막까지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덕현 후보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을 한 분도 빠짐없이 새 후보의 말씀을 경청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 소통의 공간은 앞으로 4년을 책임져야 할 후보를 선택하기 위한 여러분의 잣대입니다. 전 6월 1일 지방선거에 우리 연천 군민께서 보다 이성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선택을 해주시리라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연천군이 걸어가보지 못한 길, 새로운 길을 만들겠습니다. 그 길을 가는 선동에 제가 서겠습니다. 멸사분공의 자세로 오직 국민과 지역 경제 성장을 위해서라면 저 이한몸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 김덕현 후보의 진정성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 어제보다 나은 내일, 내일보다 나은 우리 미래 세대가 함께 춤추며 꿈꾸는 연천을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과 함께 해왔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도 늘 여러분 곁에 여러분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상호 후보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기 북도 특별자치도라는 경기도지사 후보자의 공약사항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향후 연천군의 미래 50년을 설계하면서 도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연천군을 지금까지 30여 년 가까이 집권한 한쪽에 당해서 연천군을 이렇게 인구 소멸 지역인 이런 지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실질적인 연천군이 새로운 연천군으로 이제는 변화가 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에게 지금까지 찍어준 수많은 표들이 있습니다. 찍어주고 속고, 찍어주고 또 속고, 찍어주고 욕하고, 이런 것들이 30여 년 가까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또 속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저는 군의원 8년에 야당으로서 연천군에서는 야당입니다. 경기도의원 4년을 역임하면서 연천군의 설계를 정말 선택을 했으면 집중을 해서 이 한 가지를 가지고 세계적인 관광지, 세계적인 내 연천을 브랜드화시키고 알릴 수 있는 그런 추진력 있는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뱉은 말은 끝까지 지킬 줄 알고 약속을 저는 지킵니다. 여러분,
이제는 연천군이 변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함께 저하고 이사 오는 연천군, 머물고 싶은 연천군, 정말 연천군이 변해야 된다는 이런 지역으로 우리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내 고향은 연천군입니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연천군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저 유상호에게 한번 맡겨주십시오. 딱 한 번만. 4년 있다가 잘못하면 바로 잘라주십시오. 딱 4년 저희들에게 맡겨주십시오. 열심히 연천군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광철 후보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분들의 참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소외단체 여러분들한테 노고에도 깊은 감사 말씀드리고요. 제가 아까 못한 질문이 있어서 김동필 의원에게 짧게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직자로다가 이게 통과. 아니, 뭐 본인의 시간이니까 뭐 본인의 시간을 활용하는 거는 뭐 그냥 하십시오. 3분만 지켜주시죠. 예, 공직자로서 갖춰야 될 어떤 기본적인 품성은 대단히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부분들의 잣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간에 연천군청의 지역경제개정 퇴직 시에 백마공항 허가 및 향응 비리 사건으로 파면이 결정되고 이후 이중익 고위원의 보제 노력으로 정직 징계로 감면받은 사실이 있었나요? 그거 짧게만 해주십시오. 소위 사실이 음해였습니다. 진실은 승리했습니다. 제가 해임 결정을 받았습니다. 저 혼자 고난의 승부를 쏟습니다. 변호사 사지 않고 제가 행정심판 청구를 해서 소청에서 승리해서 안정적으로 40여 년의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 확인만 좀 하는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존경하는 우리 연천구민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또 우리 민선 풀기의 단체장을 선임하는 그러한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아마 치열하게 우리 후보들이 지금 아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 연천군을 위해서, 연천군의 발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존중합니다. 이번 이 총선, 우리 이 지방선거가 좀 축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도처에서 이게 가짜뉴스, 마타도, 음해성 뭐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만은 하지 맙시다. 우리 연천군에 정말 이 선후배들인데 군수라는 자리, 단체장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이길래 무조건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절대 않습니다. 저 여러분들, 김광철 정직하고 성실하고 원칙을 따릅니다. 분위기 굽히지 않고 어떠한 제안이 들어와도 저에게 줄 서지 않습니다.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는다. 대신에 저는 국민 여러분께 충성합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모든 역량을 바쳐서 제게 주어지는 소임에 대해서 지켜낼 것은 반드시 지켜내고, 또 그 다음에 우리 4년간에 제가 미룬 이런 발전의 토대이기 위해서 연천군을 정말 좋은 사람들의 평화도시로다가 같이 만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국민 여러분의 절대적인 성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세 분의 연천군수 후보자들의 정책 발표와 각 분야에 대한 입장들을 잘 들었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오늘 진행된 이 시간이 각 후보자들에게는 자신의 정책과 군정 방향에 대해 발표하는 좋은 시간이었기를 바라고요. 또 연천 지역 유권자들에게는 어떤 후보를 선출해야 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면 참 좋겠습니다. 유권자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의 권리를 잘 활용하셔서 연천군을 위한 좋은 일꾼이 선출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치고자 합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